이 영상 통해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L 유학원에서 미국 내에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짝짝짝. 네, 이거 잘 맞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십수년 동안 이제 미국 정확하게 13년. 네, 10수년, 네, 13년 동안 미국 조기 유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꾸준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보딩 스쿨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홈스테이형의 조기 유학의 이제 장단점이 더 뚜렷이 계속 보이고 최근에 이제 전 세계 동향을 따르다 보니까 미국의 보스턴하고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지역의 달라스 지역 요 세 지역에 저희가 홈스테이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많은 유학원들 중에서 네네.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싹 돌아봤어요. 이제 막 열심히 이제 13년 동안 이제 달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뒤 딱 돌아보니까 네. 저희처럼 이렇게 한 미국 조기학 쪽으로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유학원들이 사실 그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동안 이제 보딩스쿨을 전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딩스쿨은 사실은 그 재단이나 그 이런 곳 없이 다이렉트로 학교를 이제 안내를 해줬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여러 학교들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다른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단의 도움을 많이 얻죠. 그래서 이제 재단 통해서 이제 홈스테이 유학을 이제 보통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단 통한 홈스테이 유학은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한정적인 학교 선택이겠죠. 맞았어요. 네. 딩동댕. 네. 저희는 항상 각본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네. 또 하나는 홈스테이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퀄리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홈스테이 유학 간다 그러면은 하나는 학교에 관한 거, 또 하나는 집에 관한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재단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학교에 관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정돼 있어요. 어떤 뭐 유학원이랑 짱돼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밖에 없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홈스테이 문제인데 이 홈스테이도 그 미국에 있는 재단에서 알선해주는 그런 걸로만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둘 다 순전히 이익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양질의 어떤 뭐 학교라던가 또는 양질의 홈스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받기가 참 어려웠다. 좀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홈스테이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13년 정도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직접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제 보내서 이제 레퓨테이션 확인하고 좋으면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내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샌디에고 지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다른 사업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트렌드를 본 거죠. 이제 트렌드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실 지금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한 8, 90%가 기술 유학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기술 유학이라는 것은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또는 이제 뭐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쪽을 배워서 나는 약대라든가 의대 가겠다. 또는 이제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빠지겠다. IT. 또는 컴퓨터 쪽으로 빠지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전문직.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직인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역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캔자스주라든가 뭐 미시건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 학생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 여러 개 들거든요. 물론 이제 미시건에 있는 뭐 크랜브룩 같다라고 했을 때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크랜브룩은 이제 보딩 스쿨이고, 근데 이제 데이 스쿨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 데이 스쿨은 다운타운에 있는 데이 스쿨을 가야 인근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개의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버스턴이죠.
버스턴. 네.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 사실은 이제 유학 그 이제 홈스테이형 유학이든 아니면 보딩스쿨이든 사실 동부가 사실 시조세 그죠 가장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턴 쪽에는 데이스쿨들이 사실은 퀄리티가 좋은 곳들이 되게 많고 뭐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썩어도 준치 뭐 입맛 받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은 시대의 흐름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퀄리티라도 꼭 보딩스쿨 아니더라도 데이스쿨 이런 학교 퀄리티가 사실 되게 잘 되어 있고 그 학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재단을 통하면 한정적인 그런 학교 선택이나 홈스테이의 연계성 재단과의 연계성을 떠나 저희의 그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학교도 학생들 기준과 니즈와 실력에 맞춰서 가장 알맞는 학교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의 퀄리티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만족하고 원하는 학교의 수준의 학교를 정하면 그 학교가 정해졌으니 지역에 있는 홈스테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니 지역에 있는 홈스테이가 저희한테 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 이제 그 다니엘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데이스쿨도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데이스쿨도 저희가 다닌 데 보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한국인 학생들도 이제 많이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정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지만은 진짜 학교들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좀 뭐 외향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대학교 진학한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대단하다. 네. 이런 걸 이제 느꼈었죠. 네. 그래서 교육의 퀄리티가 사실은 이제 교육 그리고 유학 이런 걸 보면 사실 트래디션이 미국 동부 이제 버스턴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했고 또 연역도 있고 역사도 깊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퀄리티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 그리고 대학의 입학 입결을 봤을 땐 이제 버스턴도 되게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그리고 꼭 보딩이 아니더라도 데이스쿨이 되게 좋은 데이스쿨도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학교에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양질의 홈스테이를 저희가 제공한다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홈스테이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버스턴에 있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들도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네네. 또 이제 학생이 이제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가디언도 이제 다 안내 붙인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뭐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시. 두 번째는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이제 보통 뉴욕 하면 다 이제 맨하튼 그죠? 영어로 맨하튼, 한국어로 맨하탄. 그리고 아니면 이제 뉴욕시티, NYC를 이제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뭐 보딩스쿨이나 좀 학교들은요, 사실은 맨하탄 안에보다는 사실 외곽에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하탄 안에 있는 좋은 데이스쿨 그리고 또 맨하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그런 데이스쿨로 저희가 많이 리서치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 데이스쿨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통해서 유학을 가신다고 하시면 뉴욕에서도 시내 중심가인 맨하탄 기준으로 맨하탄 안에 있거나 아니면 맨하탄 바깥쪽 그렇게 멀지 않는 주변으로 학교가 아무래도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홈스테이도 사실은 좋은 양질의 그 근처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뉴욕에는 저희 지사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뭐 저는 맨하탄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뭐콕 갈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사실 제일 비싼 학교들이 어디 있냐. 근데 미국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받는 돈대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하탄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뭐 고가예요. 그러니까 데이로 통학하는데 뭐 5만 불 이하의 학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곳들이 이제 맨하탄인데. 참고로 학비만입니다. 그렇죠. 학비만. 네.
그래서 이제 이 학비에다가 이제 또 맨하탄의 그 집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1년에 한 27,000불 이 정도 이제 나가기 때문에 27,000불은 정말 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뺄 거 빼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좀 저렴하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비용 다 합치면은 통학하는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8만 불이 넘거나 아니면 9만 불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과연 이 맨하탄에서 홈스테이 하는 것이 좋냐? 자, 맨하탄에서 제일 좋은 그 데이스쿨들은 트리니티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트리니티 스쿨. 이 학교가 이제 하버드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미국 뭐 전미 랭킹 뭐 1, 2위를 다투는 학교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만약에 이제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 금융권의 자제분들, 금융권 자제분들로 이제 꽉 차 있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인맥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만약에 트리니티가 됐던 아니면 달튼이 됐던 브루니엘이 됐던 뭐 이런 맨하탄에 있는 명문 데이스쿨들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인맥 잡기에 금융권 인맥 잡기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의회에서 저는 이제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도시는 동부에서 조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IT계, 엔지니어링계, 대기업, 취업 이 키워드를 다 모아보면 미국 안의 중심지인 가장 핫한 플레이스 텍사스주고요. 그 중에서도 댈러스에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댈러스는 이제 어스틴하고 쌍벽을 이루는 IT나 이런 대기업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신도시를 이미 개척이 돼서 이제 점차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사실상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어쩌면 들어볼 만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IT나 엔지니어링 전문 직종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지역 때문에라도 꼭 유학을 동부가 아닌 어찌 보면 이 텍사스, 이 댈러스 안에서 또는 어스틴 이 텍사스 안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까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이 홀 플랜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댈러스를 지역으로 삼아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 텍사스 유학은 좀 독특하죠.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기간 이제 9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36개월 이상을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인스테이 튜션 적용받아서 UT 어스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UT 어스틴 학비가 얼마냐고요? $10,000입니다. 인스테이 튜션으로 이제 갈 경우에. 이것은 인터내셔널 학생이나 또는 뭐 영주권 갖고 있는 학생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혜택으로 36개월간 이제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내는 돈은 $10,000이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공부하는 기간이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유학적으로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 8년 동안 공부합니다. 약대는 6년이죠. 공대 6년이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영주권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석사까지 이제 보통 따셔야 영주권 받기에도 수월하고 또 급여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까지 따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6년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6년을 공부하고 이제 뭐 미국에 살거나 뭐 이러는데 이 6년 동안의 학업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 만약에 인스테이 튜션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6년 동안 달라스에서 생활비용 제가 모르겠지만 어스틴에서 만약에 인스테이 튜션 적용받아서 살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3,5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럼 곱하기 뭐 6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억
8천 정도 에서 2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비용으로 해서 6년에. 6년에 1년이 아닙니다. 6년에. 이것은 이제 NIU의 1년 비용이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뭐 좀 비용을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텍사스를 많이 권장하는데, 텍사스는 이제 보딩 스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좀 괜찮은 데이스쿨들을 이렇게 찾은 거고, 그 학교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이제 분명히 보딩 스쿨도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홈스테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데이 스쿨로 가는 이 홈스테이형 조기 유학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가 사실은 관리형 홈스테이, 즉 미국 홈스테이형 유학의 어찌 보면 고민거리고 어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세 개 지역, 버스턴, 뉴욕, 댈러스, 텍사스 댈러스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을 알려드림으로써, 이제는 보딩스쿨도 또는 보딩스쿨 외적인 부분, 데이스쿨 홈스테이형을 더 선호하셨거나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맞춤형으로 상담을 드리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어머님이나 학생분들이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그 니즈를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